안녕하세요. 오늘 또 다시 토익 RC를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전치사라는 걸 공부할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문장 속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그런 품사들을 확인했다면 오늘은 그 품사들을 좀 더 길고 또는 상관관계 같은 걸 확인하는 그런 한 가지의 품사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오늘 하실 전치사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단어 앞에 온다고 해서 앞쪽에 붙인다고 해서 전치사라고 붙이는데, 그래서 영어로도 이름이 preposition이잖아요. 포지션, 어떤 단어, 위치나 이런 거 앞에 pre라는 단어를 붙여서 만든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문장 속에서도 되게 많이 보는 그런 품사일 겁니다. 근데 가장 많이 쓰는 품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 전치사들이 많은데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것과 그리고 여러분의 시험에서 특히 토익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들을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전치사가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전치사의 역할을 알아봐야 되겠죠? 아까 말한 대로 명사와 함께 짝꿍으로 쓰이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전치사는 명사와 함께 다니고 그 다음에 문장 관계를 설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전치사가 문장의 역할은 할 수 없지만, 그쵸? 하지만 그 문장 속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at이나 on이나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여러분과 그 진짜 중심 문장과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 속에서 바로 이 전치사를 이은 그 부분 자체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제일 먼저 많이 나오는 전치사 at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은 at 시간에서 쓰는 표현을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정해진 짧은 시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쓰는 표현들입니다. 몇 시인지 아니면 몇 분인지, 그 다음에 정오 또는 자정 같이 딱 12시, 낮 12시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밤 12시를 가리키거나 그런 표현들, 그 다음에 어떤 달이나 연도나 아니면 어떤 것의 시작 포인트를 가리키는 말 또는 끝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들이 바로 at을 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서 할 거지만 night, 밤 같은 경우는 신기하게도 night 같은 경우는 좀 밤하면 이렇게 몇 시간 길잖아요. 하지만 in the night가 아니라 바로 at night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at이라는 건 시간을 가리킬 때는 좀 짧은 하지만 좀 구체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알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와 더불어서 이제 in을 할 건데요. at 같은 경우랑 in은 조금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t이 짧은 거라면 반대로 상대적으로 in은 좀 긴 시간을 가리키죠. 그래서 보통 보면 오전, 오후, 저녁, 그쵸? 근데 똑같은 몇 시간을 가리키는 거지만 밤은 at을 가리킨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월, 연, 계절, 그쵸? 그래서 무슨 월, 지금 3월이면 인을, 5월이면 그쵸? 역시 인을, 전부 다 그 달을 가리킬 때는 이렇게 in이란 전치사를 사용하고, 연도를 가리킬 때도 또는 in the 2000 여기다가 s까지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건 무슨 거가 되나요? 그렇죠.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가리키는 그 10년의 기간을 가리키는 거죠. 2000년대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몇 년이라고 말할 때나 대략적인 그 기간을 말할 때는 전부 다 전치사 in을 쓰지만, 또 그 사이에 더라는 걸 가지고 이게 올해 아니면 작년처럼 이렇게 한 해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몇 년간을 가리키는 건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긴 시간을 가리킬 때는 in이라는 것. 그리고 계절. 계절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잖아요. 그쵸? 그 사계절을 가리킬 때도 중간에 뭐 in the spring, in the summer 뭐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 계절만을 말할 때는 그냥 in summer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전치사 종류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그렇죠. 바로 on입니다. on은요. in이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짧고 긴 시간들을 연습했다면 이제 좀 특정한 날 그런 표현을 할 때 바로 쓰는 전치사가 바로 저 on이죠. 자, 그러면 on은 그렇죠. 여기 쓰여진 대로 특정하게 정해진 시간, 날짜, 요일. 여러분들이 근데 가끔 보면 되게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내 생일 아니면 뭐 크리스마스는 당연히 이제 하루밖에 없는 날들이니까 당연히 on이라는 걸 잘 기억하시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요일도 괜찮아요.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요거 바로 March 20라는 3월 20일이라는 정확한 날짜잖아요. 요거랑 우리 아까 뭐였죠? 맞아요. March. 그쵸? March라는 한 달을 가리킬 때는 in이라는 전치사를 쓴다 그랬는데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March에 on 쓰고 또 March 20 같은 이렇게 정확한 날짜에 in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구체적인 이렇게 날짜, 데이트를 가리킬 때는 반드시 on. 뭐 여기다가 뭐 몇 년도를 집어넣으셔도 상관이 없지만 보통 이렇게 쓰면 여기다가 이렇게 몇 년도 집어넣기도 하죠. 그런데 날, 즉 달만 가리킬 때와 이렇게 며칠인지 가리킬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크리스마스나 또는 생일같이 또는 이렇게 하루밖에 없는 날도 항상 이렇게 특정한 날이기 때문에 on을 쓸 수 있다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을 가리키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개의 전치사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에서 이제 여러분이 또 한 가지를 이제 할 건데 똑같이 at이랑 in이랑 on이랑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시간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금 할 공간이란 장소를 가리키는 말에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진짜 많이 헷갈리고 전치사 종류가 왜 그렇게도 많은지 그 중에서 일단 대표적인 것만 오늘은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시간에 짧고 긴 시간들을 짧은 시간에는 그렇죠, at. 그 다음에 긴 시간에는 in이라고 했잖아요. 자,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 공간 또는 방향의 전치사인 요 at, in, on은 at은 지금 여기 말한 대로 아까도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도 보통은 짧은, 즉 어떤 한 지점을 가리키는 말에 많이 쓰고요. 그래서 뭐 at the station, 그죠? at a village 이렇게 많이 쓰죠. at a bus stop. 근데 이는 반대로 그쵸? 넓은 장소에 씁니다. 그래서 도시 이름이나 아니면 뭐 나라 이름 같은 거 쓸 때 in Korea. 그쵸? 맞아요. in Korea. 또 뭐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한국에 사니까 in 서울. 아니면 뭐 여러 군데를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되는 in은 요거죠. 바로 in the room. in the room. 방같이 이렇게 문이 닫혀져 있어서 이렇게 있는 공간들, 그런 공간에도 in을 쓴다는 것. 그래서 at이랑은 조금 다르게 at은 어떤 한 포인트, 지점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좀 좁은 장소나 마을, 그 다음에 in은 반대로 좀 넓은, 그래서 도시나 국가 이름.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on. 자, on은요, 보통 우리가 토익에서 많이 보는 on은 거리명에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편지글이나 이런 거에 봤을 때 여러분이 주소를 쓸 때 보면 일반적으로 쓰지만 그 글 안에서 다시 우리 주소를 가리킬 때 어떤 상점을 찾아오라고 막 얘기하고 할 때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바로 on을 되게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on 5th street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리고 또 이제 on 자체가 어딘가에, 우리가 지금 만약에 여기 테이블이라면 여기 바로 위에 있는 거를 얘기할 때 on the table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표면상에 붙어 있는 경우, 그래서 벽에 우리가 뭐가 걸려 있다라고 말할 때도 뭐 the clock is on the wall 인 것처럼 벽에도 on이라는 전치사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전치사 세 가지를 시간, 장소에 따라서 나눠봤거든요.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전치사들 봐야겠죠? 자, 이제 시간상으로 전치사들을 비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많이 비교하는 것들은 특히 우리가 뭐 LC에서도 마찬가지고 RC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노티스라든가 스케줄 같은 거 보면 언제부터 시작하고 언제부터 끝나는지 뭐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비교해야 될 것. 두 가지가 항상 짝꿍들이 보통 헷갈리게 만드는 것들을 볼 거예요. 가장 첫 번째가 from과 since입니다. 자, from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간의 기점이니까 보통은 출발점? 아니면 뭐 출발하는 시간? 요럴 때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since는 계속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since 구문하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맞아요. 일반적으로 언제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다라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from과 since라는 것.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를 한번 보자면, 자, Jasmine will work here. 여기서 일할 겁니다. 그 시작 포인트는 언제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 그쵸? From next Monday. 자, 그 다음에 she has worked for IBM since 2000. 바로 이 2000라는 시작 포인트부터 언제까지? 그렇죠. 지금까지 의미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기 앞에 이렇게 has worked 같은 그런 완료 시제로 여러분들이 문장을 써주는 거죠. 바로 이런 시간을 가리키는 말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since인데 since는 또 다른 뜻이 있으니까 그건 잠시 후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since 하면 시작 포인트, 즉 어떤 운동이라든가 뭐든 여러분이 배우기 시작했던 것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의 시작점에서 지금까지 의미를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볼까요? 또 한 가지 이제 비교해야 할 것, 바로 for와 during입니다. 의미는 둘 다 뭐뭐 동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써요. 정말 많이 쓰죠. 그런데 for와 during을 굳이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for는 막연한 시간, during은 좀 특정 시간.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보자면 예외적인 표현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for 하면 바로 이렇게 for 5 days처럼 시간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durin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summer vacation처럼 이런 딱 특정 기간, summer vacation 하면 딱 정해져 있는 기간이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들을 가리킬 때 during을 쓰죠. 그래서 We have studied Japanese for 5 years 하면 우리는 5년 동안 바로 일어를 공부해왔다. 와, 꽤 오랜 시간 공부하셨네요. I hope to visit New York City during the summer vacation. 여름 방학 동안, 그 방학 기간, 그 짧은 기간 동안, 특정 시간 동안 난 미국에, 특히 뉴욕에 가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for와 during도 둘 다 뭐뭐 동안에라는 의미라는 것. 하지만 특정 그런 막연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랑 많이 쓰지만 여러분들 이 표현 되게 많이 보죠. For a long time. 요런 것도 얼마나 오랫동안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이라는 의미를 해석하는 그 오랫동안에도 during을 쓰지 말고 당연히 for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 볼까요? 바로 until과 by입니다. 우리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until과 by인데 둘 다 의미는 뭐뭐까지가 맞아요. 그런데 until이 갖고 있는 의미는 동작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by는 그때까지 안 하면 큰일 난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He had been working until last month. 지난달까지 계속 일해왔었어.
그랬구나. 그쵸? 지난달까지. 근데 I have to finish my work by tomorrow. 자, 내일까지 이 일 끝내지 않으면, 그죠? 끝내야만 한다는 그런 have to의 의미나 should나 그 다음에 뭐 finish나 complete 같이 이런 완료해야 된다는 의미가 같이 다니는 게 바로 by고, 일반적으로 until은 그래서 뭐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이런 진행 시제나 아니면 또 뭐 keep이나 continue 같은 말, 이런 말들이 여러분한테 조금은 힌트가 되어서 우리 토익 초보인 우리에게는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이 by랑 until을 이제 조금은 구별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쓰실 때도 특히 인보이스 같은 거, 비즈니스 레터 같은 거 쓰실 때 큰일 나는 거죠. 그쵸?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음은 뭘 볼까요? 바로 from하고 to입니다. 자, from to. 자, from to는 굳이 뭐, 그렇죠. 아까 우리 from 봤죠? from 뭐라 그랬나요? 시작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to랑 같이 쓰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상으로도 from A to B 하면 A에서 B까지지만 장소상으로도 from A to B 하면 A에서 B까지. 그래서 양쪽 다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간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얼만큼을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장소의 경우도 당연히 출발점부터 도착점까지. 그래서 Bob came from Miami to New York. 밥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바로 마이애미에서 뉴욕까지. 와우, 동부를 팍 돌았나 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고기를 해서 왔다라는 뜻인 거죠. 그 다음에 the festival은 took place from 2000 to 2010. 자, 2010. 그럼 뭐예요? 그 축제는 열렸었죠. 어떤 기간?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기간 동안에 열렸었던 거죠. 그래서 시제를 took라고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바로 between과 어몽입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between과 어몽 구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between은 반드시 둘 사이다. 어몽은 반드시 세 사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 바뀐 영어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구별을 하진 않아요. 둘 다 그냥 뭐뭐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대신에 이제 between 같은 경우는 이렇게 between A and B, 우리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접속사에서도 할 거지만 어쨌거나 그 사이에서도 이렇게 그렇게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니까 아직까지도 둘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큰 차이는 이제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문장 보시면 I have wanted to live. 나는 정말 원해왔죠. 뭘? To live. 살기를. 어디서? 그쵸? house에서 살기를. 근데 어디에 있는 하우스냐면 among the trees. 나무 사이에 이렇게 막, 그쵸? 우리 흔히 펜션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예쁘게 산 밑에 막 이렇게 우거진 곳에서 집들이 있으면 되게 예쁘잖아요. 이런 곳에서 살길 원했었나 봐요. 어쨌거나 이렇게 나무들 몇 그루인지 모르겠으니까 어쨌거나 나무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어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 한번 해볼까요? Our hotel rooms are offered. 자, our hotel room은요, 제공을 받았습니다. 땡땡땡 cost에. 그리고 during the off season. 자, 여기도 off season이라는 요 기간, 특정 기간 동안이네요. 비수기 동안에. 자, 뭘 제공받은 건가요? 우리의 호텔 룸스를. 그쵸? 그쵸? 원래 바이 더 호텔인 거잖아요. 그 호텔이 우리한테 제공해 준 거니까 우리의 방을 제공받았습니다. cost에. 자, cost라는 단어. 가격이죠? price도 가격이죠? 아니면 뭐 speed 같은 거. 요런 단어들이 나오면 항상 같이 다니는 전치사는 at입니다. 자, at에 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오늘 또 새롭게 또 알고 가네요. 그쵸? 가장 기본적인 시간,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얘는 아예 구문처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at a low cost, 바로 싼 가격에, 그쵸? 그래서 호텔 방을 얻었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the meeting will take place. 자, 미팅이 will take place. 개최될 겁니다. 열릴 겁니다. 자, between, from, 뭐가 될까요?
물론 둘 다 시작 포인트는 맞는 것 같은데 바로 짝꿍은 얘죠. 만약에 여기에 to가 있었다면 아마 from이 답일 거예요. 하지만 and가 있으니까 짝꿍인 between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전치사 넘어가 볼까요? 자, 기타의 의미로 우리가 많이 쓰는 전치사들인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한 게 기본적인 전치사들의 특징이었다면 이 아이들은 우리가 이제 독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어떤 사건의 원인을 또는 이유를 말해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because of, on account of, owing to, due to 같은 이런 단어들 뒤에 반드시 뭐 와야 돼요? 그렇죠. 전치사의 짝꿍은 무조건 명사니까 명사 이렇게 놔주면 되겠죠. because of 명사, on account of 명사, owing to 명사, due to 뒤에도 명사일 때만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전치사들이 있는데 이유를 가리키는 다른 전치사 of와 from 둘 다 죽다라는 거 맞아요. 그리고 근데 of랑 from이랑 요새는 솔직히 잘 구별하지 않고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die of 하면 캔서 같은 그런 직접적인 원인 있죠? 그런 거에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rom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일어난 그런 뭐 재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보통은 굳이 이렇게 쓴다고 여러분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말할 때는 그냥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of나 from이란 단어가 뒤에 원인을 오는 그런 단어가 된다는 것도 한 가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e famous for는 뭐뭐로 유명한 거니까 뭐뭐 때문에 유명한 거니까 여기에도 왜 유명해졌는지 아니면 뭐 어떤 걸 이유로 뭐뭐로 유명해졌는지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춘천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쵸, 역시 먹을 거죠. 그래서 춘천 is famous for 그쵸, 닭갈비. 이러면 춘천은 닭갈비로 인해서 유명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원인 또는 이유를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수단입니다. 수단하고 재료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자, 수단은 with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뭘 가지고 한다는 것, by는 뭐뭐으로. 그래서 우리 뭐 by 뒤에 보통 교통수단 많이 오잖아요. 그럼 나 어떻게 왔다, 어떻게 갔다 이렇게 방법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with 같은 경우는 내가 뭘 가지고 내가 I'm writing a letter with a pen 또는 pencil 여러분들이 어떤 수단, 도구를 가지고 쓴다라는 뜻의 with나 by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of랑 from 왜 이렇게 of랑 from은 쓰이는데도 많은 건지 그쵸? 바로 이 뒤에다가 재료를 보통 나타내는데 쓰는데요. 예를 들면 이 책상은 테이블은 is made of 뭘까요? 그쵸? 물리적 변화니까 그 재질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에요. wood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와인은 is made from 자, 와인은 이렇게 숙성 과정이나 막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게 와인은 포도로 만든 걸 다 알잖아요. 그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마셨을 때 솔직히 포도 맛이 안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화학적인 변화를 거쳐서 만들었다. 즉 원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의미여서 from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of랑 be made of, be made from 우리가 흔히 보통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재료를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뭘까요? 바로 양보입니다. 도대체 이 양보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반대도 아니고, 그쵸?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종류 되게 많죠. despite처럼 이렇게 한 단어로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나머지처럼 뭐가 이렇게 구로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in spite of, with or, for or, notwithstanding. 자, 이거 not 따로, with 따로, standing 따로 쓰시면 큰일 나요. 요거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거 뒤에도 아까 썼던, 그쵸? 바로 이유처럼 명사를 써서 뭐뭐에도 불구하고, 즉, for all his fortune.
여기서 fortune이란 재산이란 뜻이에요. 그는 재산이 많은가 봐요. 그 재산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떻다는 거예요? 허허 feel happy at all 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때요? 그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녀는 행복하지 않대요. 그쵸? 잠깐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양보를 볼 건데 항상 지금은 다 전치사라고 있으니까 바로 요런 despite, in spite of, with all, for all, notwithstanding 뒤에도 반드시 이렇게 아까 썼던 것처럼 명사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런 의미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반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상황적으로 봐서는 뭘 가지고 있지만 지금 여기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복을 못 느낀다거나 즉 뭘 가지고 있대요? 그쵸? 재산을 갖고 있대요. 그녀는 재산이 많대요. 자, fortune은 재산이란 뜻도 되고 운도 되고 뜻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선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행복하지 않대요. 전혀. 이런 분위기가 좀 반대의 분위기가 보이죠? 바로 이런 걸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 자, for all 대신에 당연히 with all 같은 거 써주셔도 되고요. 보통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말할 때보다는 조금은 글 같은 데서, 아티클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강탈, 분리의 전치사래요. 자, 요거는 우리가 거의 수거처럼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clear, deprive, rob 같은 동사가 오면 반드시 사람, of, 그리고 사물입니다. 즉, 그 사람에게서 사물을 뺐다라는 뜻입니다. 즉, 뭐, the burglar robbed him of his wallet. 바로 이런 거죠. 그 버글러는 강탈했다. 그에게서 무엇을? 월렛을. 그쵸? 자, 이번에는 또 뺏는 건데요. 분리시키는 건데요. 이번에는 from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사물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 the burglar는 또 다시 뭐 하셨겠어요? 그쵸? 훔치셨겠죠? stole 뭐를? his wallet 또는 a wallet from him 이런 식으로 바로 뒤에다가 사람을 써주는 거죠. 즉 of나 f가 자 from과 of가 왔을 때 이렇게 순서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의 하나의 프레이즈처럼 같이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전치사 역할하는 거 있죠. 그렇죠. 우리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동사에 ing를 붙이거나 동사에 ed를 붙였는데 이 뒤에다가 바로 명사 쓰는 겁니다. 그래서 beginning, starting, 뭐뭐로부터 즉 뭐가 되나요? 바로 여기에 t 들어가야 돼요. sorry. 자, 그 다음에 according to 뭐뭐에 대하여. 요건 되게 많이 보죠? 맞아요. 우리 신문 기사 아티클 보면 패시지 보면 더블 패시지 같은 데 보면 according to란 표현 종종 나오죠? 자, regarding, concerning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이고요. given도 전치사로 쓰여요.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요. 바로 뒤에 명사 붙어서 뭐뭇을 감안하면 생각해보면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짝꿍들이에요. 박스로 보여서 잘 보이나요? 자, on, for, to, in. 자, 요런 단어들은 짝꿍들입니다. 뭐뭐에 대한 영향 또는 뭐 증거 이런 어디 관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또는 뭐뭐에 대하여. 그래서 on이라는 뜻이고요. 관계를 가리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노력, 헌신, 뭐뭐에 대해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쏟는 노력. 바로 to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래서 또는 뭐에 대한 요청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에다 이제 신청서 낼 시즌이 왔죠? 이런 것들 쓸 때 for. 그 다음에 가격이나 이런 게 증가하거나 수요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뭐 떨어지거나 또는 숫자가 낮아지거나 뭐 이런 것들 나타낼 때 어떤 분야를 가리킬 때 이 뒤에 in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요런 것들은 짝꿍들이니까 항상 요렇게 같이 쓰는 표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아마 문제 푸는데도 조금 더 빨리 Part 5를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우리가 접속사 할 때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구경만 시켜드리려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의미는 같아요. 그렇죠. 의미는 같아요. 근데 얘는 뒤에 전치사니까 명사를, 얘는 뒤에 접속사니까 문장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의미상으로 뭐뭐 동안에 우리 아까 다 한 거죠. 그치? 뭐뭐 때문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건 시간의 전후를 가리키는 거고요. 얘는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렇게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까요? expert, 전문가들은 불렸습니다. into figure out 하라고. 뭐를요? a solution. 뭐에 대한 솔루션이에요? 이 문제에 대한 것. 이제 문제에 대하여라고 생각해서 about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솔루션이 왔으니까 to를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the firm. 회사는 문 닫았어요. close down. 왜일까요? 바로 그 이유가 there wasn't enough demand. 자, demand가 충분하지 않대요. 즉, 뭔가 요구나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그 회사의 프로덕트에 대해서 바로, 그쵸?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뭐뭐에 대한 요구죠. 아까 우리 요구, request나 이런 거에 못 썼어요. 빙고, 바로 for 썼잖아요. 바로 여기서도 demand는 명사로 쓰였을 때 for로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치사들은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한 개의 프레이즈처럼 외워둔다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외우는 게 싫겠지만 그래도 눈으로 자꾸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많은 걸 한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정리해보면 at, in, on 그 다음에 우리가 맨날 보는 것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면 어떠한 영어에서도 여러분들이 쓰실 때 완전히 네이티브처럼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반드시 정리 반드시 하시고요. 복습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